예, 이번 시간에도 이 전번 강의 이어가지고 이 영문학이란 무엇인가, 어떤 학문인가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이 작가들이 어떤 표현력을 쓰는가, 그걸 중심으로 이제 실예를 들어가지고 이 영문학을 정의해 들어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작가들이 표현력을 구사하는데 어떤 소재를, 어떤 주제를, 어떤 어휘 조합을 통해서, 어떤 표현을 통해서, 어떤 문학적인 기법을 통해 가지고 구현시키는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시간과 타임, 때, 이 때를 가지고 이 고대시대 때, 중세 때, 17세기 때, 이 정전에서 영문학 정전에서 다루어진 작품들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영문학뿐만 아니고 세계 모든 문인들이 시작한 중요한 소재가 되죠. 소재나 주제가 되는데, 이 시간에 대해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명언들, 격언들, 속담들, 엄청 많은 그 표현들이, 좋은 표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게 되는데, 동양에도 옛날부터 시간에 대한 개념이 많이 써왔고,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시간에서 깊이 생각하게 되겠죠. 현자들은 또 뭡니까? 어떤 도덕적인 함의를 품는 그런 시간에 대한 어떤 그 뭡니까? 이 단언적인 표현도 있을 것이며, 또 우스갯소리도 있을 것이며, 있는데요. 이 상당히 그 동서의 그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거 라틴어입니다. Tempus fugit, time flies. 시간은 날아가는 것이다. 비행, 시간은 날아가 버린 거다. 그같이 쏜살같이 날아가 버린다. Tempus fugit. 이 2000년 이전부터 그러니까 라틴, 이 로마인들 썼던 그러한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개념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동양에도 비슷한 거 있지 않습니까? 동서의 공통점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요. Time and thinking tame the strongest grief. 시간과 생각은 시간과 명상, 묵상은 이 tame이라는 것은 길들이다. 길들여가지고 순화시킨다. 뭐 그런 뜻이죠. The strongest grief. 슬픔입니다. 시간과 생각, 묵상, 명상은 아주 격한 슬픔도 무마시킨다. 이게 영어 표현이거든요. 동양에 우리나라만 뭐가 있습니까? 시간이 약이다. 그렇습니까? 시간이 약이다. 그대로 뭡니까? 동서양 공이 이 시간에 대한 공통된 뭡니까? 요인을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시간과 돈을 결부시킨 건데요. Time is money. 이것은 이제 18세기 프랭클린이 글에서 남긴 건데요. 사실 이런 표현은 Time is money 아마도 프랭클린 이전에 영어권에서 이미 있어 왔을 겁니다. 이 구어체로서요. 동서공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죠. Time is money. 앞에가 remember, 기억하라. Time is money. 시간은 돈이다. 이렇게 이제 프랭클린이 말했는데요. 상당히 뭡니까?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세계가 발전하게 되면서 자본주의, 캐피탈리즘, 자본주의에 들어가게 되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에 대한 개념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제 시간에서 많은, 그러니까 많은 문구가 있게 되는데요. Inaudible and noiseless is a foot of time. 시간의 속성에 가지고 inaudible, 들을 수 없고, noiseless, 소리가 없는, 여같이 보니까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시간의 뭐 속성을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시간에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시간의 두 종류가 있게 됩니다. 시간의 두 종류. 이 시간의 두 종류의 시간이 있게 되는데요. 이 하나는 카이로스,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이 시간이 두 개로 나눠지는데 개념에 있어서 이 크로노스라는 것은 이 물리적 시간입니다. 물리적 시간. 아침 9시, 10시, 11시, 12시. 얘 같이 봅니까?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흘러가는 어떤 속성. 그것을 크로노스라 합니다. 물리적 시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카이로스입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카이로스라는 것은 이 같은 물리적 시간이 아니고 상대적 시간입니다. 상대적 시간이고, 이건 또한 마음의 시간입니다. 마음의 시간. 그래서 기회, 때를 말하는 것이죠. 마음의 시간. 시험 공부를 하는 학생들한테는 1초가 아까운 것이죠. 그죠? 아주 보니까 시간은 긴박성을 느끼게 되고, 그때 수험생이 느끼는 그 시간하고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그 시간과는 굉장히 틀리게 된 것이죠. 연인을 기다리는 그 러버, 그 연인의 마음은 시간이 매우 어떻겠습니까? 늦게 가겠습니까? 빨리 가겠습니까?
1시간을 기다리는데 거의 뭡니까? 뭐 하루를 기다리는 것처럼 느끼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실상 지나간 시간은 1시간인데 그 1시간이 5시간, 10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크로노스입니다.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그래서 마음의 시간인데요. 이 마음의 먹기에 따라서 시간이 어떻게 갔나 그걸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기회 때 이런 뜻입니다. 기회 때. 일생을 살게 되면서 결단의 때. 그죠? 시인들이 영감을 받은 그때 때입니다. 그때는 시간이 카이로스가 되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문학에서 문인들은 이 크로노스도 중시하고 카이로스 중시하는데 실상 이 크로노스보다는 이 카이로스를 중시하게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요? 이 작중 인물들의 어떤 그 아주 중요한 때, 그런 그 중요한 때가 작품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이로스를 중요시하게 되는데 사실 그런 카이로스는 이 크로노스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둘 사이가 어떤 그 밀접한 연관을 이루게 되는데요. 문학의 대부분의 작가들이 문학에서 바로 이 카이로스에 대해서 굉장히 뭡니까? 적절한 표현을 써가지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다뤄지는 고대 영시랄지, 앤드류 마벨의 시랄지, 서가인 그린라이트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인생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제 핵심 주제를 다루는데 그 주제 속에가 바로 이 크로노스하고 특히 카이로스가 내재되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이로스하고 크로노스가 실제적으로 문학 작품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대 영시에 보면은 이 방랑자라는 게 있습니다. 고대 앵글로 색슨 시대의 9세기 무렵에 이 방랑자라는 시가 있게 되는데요. 이 방랑자라는 시는 비가입니다. 슬픔을 노래한 시. 가지고 비가라 부르는데요. 엘러지요. 영어로 엘러지하게 되는데요. 비가라 부릅니다. 슬픔을 노래한 시. 근데 단순히 슬픔을 노래한 것이 아니고요. 인생 무상과 자기가 주인공 화자가 과거에 속해 있던 단체가 붕괴되면서 새로운 군주를 찾아가지고 방랑하게 되는데 겨울바다를 방랑하게 되는데 그 방랑하는 과정에서 일생에 화려했던 순간들, 아름다웠던 순간들, 우정이 깊었던 순간들, 그리고 그러니까 군주가 베풀었던 향연장에서 노래와 춤과 술로서 아주 화목했던 그러한 순간들이 다 덧없이 지나가 버리고 가혹한 겨울바다에서 홀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아주 행복했던 시절과 지금 겨울바다를 새로운 군주를 찾아서 차가운 겨울바다를 항해하면서 겪게 되는 아주 내혹한 현실, 그 사이에 간극에서 새로운 spiritual awakening, 각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무엇인가 아니요? 인간 사회의 그런 화려한 것들은, 즐거운 시간들은 다 덧없는 것이고 우리 인간은 영혼을 약속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품속에 안주해야 한다. 이렇게 다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시간과 때를 중시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화자가 이제 읊는 건데요. How that time has passed away or darkened under the shadow of night as if it had never been. 그와 같이 동료들과 함께 군주와 함께 술잔을 들이키면서 영웅시를 노래하면서 그런 따뜻하고 화려했던 그 궁궐의 화려한 시간대, 그때는 how that time, 그 시간은 지나가 버렸고 어떻게 지나가는 거 아니? As if it had never been. 전혀 없었던 것처럼 밤의 그림자 속에서 darkened, 어두워져 사라져 버렸노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타임이 언급되는데요. 그때의 시간은 지나가 버렸고 이때의 타임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크로노스, 물리적 시간이 아니고 뭡니까? 마음, 바로 뭡니까? 카이로스가 되는 것이죠. 카이로스 시간. 카이로스 시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때가 바로 뭡니까? 이 시간의 흐름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밤의 그림자에 가리워져 그러니까 없어버렸다. 순간에 없어버렸다. 그리고 그와 같은 순간에 없어진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둘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크로노스적인 그런 시간이 카이로스적인 시간으로 변하면서 바로 뭡니까? 어떤 각성, 깨우침 있게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기법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 고대 영어는요, who sell slag, yeah, what, yeah, not underneath helm. 이게 고대 영어입니다. 예, 듣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who sell slag, yeah, what, yeah, not underneath helm. 현대 영어의 neath, night 비슷하죠. 예, 예, what라는 것은 뭡니까? pass away. slag은 것은 time, duration, 그죠? the, how. 고대 영어 차이점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neath helm 이렇게 되는데요. 나이트 원어 그대로 말하면 예, 밤의 헬멧입니다. 밤의 헬멧. 밤을 감싸고 있는 헬멧. 헬, 뭐 프로텍터, 뭐 보호장 그런 건데요. 이 나이트 헬멧은 우리 뭡니까 현대 이제 뭡니까 연구자들이 섀도우, 나이트 섀도우, 밤을 감싸고 있는 거, 예, 그 같은 표현을 쓰는데요. 이와 같이 보니까 시간이 없었던 것처럼 밤에 그림자에 가려져 금방 없어버렸다. 그때가 지나가 버렸다. 이렇게 쓰는데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거.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맞습니까? 예, 섀도우.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셰익스피어도 비슷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8강에서 이 참새 일화를 이제 설명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 참새 일화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죠. In the twinkling of an eye. 현대 영어에서 많이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In the twinkling of an eye. 눈 깜짝할 사이 말이죠. 눈 가장 뭡니까 짧은 시간의 단위를 말할 때 뭡니까 in the twinkling of an eye. 고대 영어는 an 에아간 브리텀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쓴 이 고대 영어의 표현은 저기 뭐 8세기 뭐 빨라야 7세기 8세기 무렵인데요. 사실 성경에가 이와 같은 문구가 나옵니다. 성경에가요. 고린도전서 15장쯤 되는데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면은 예, 마지막 때 나팔이 울리고 눈 깜짝할 사이, 눈 호련히 혹은 눈 깜짝할 사이 죽은 자들이 뭡니까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니라 성경에 나오거든요. 예, 사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많은 그 문학적인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뭡니까 들어있는 것을 아시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시간이 아주 빨리 흘러버리는 것, 눈 깜짝할 사이 표현이 있게 되는데 바로 이와 같이 이제 방랑자에서도 이와 같이 인생의 사는 기간 동안 빨리 흘러버린다. 고로 우리가 마음을 지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세계, 영원성을 가진 하나님의 세계 두자. 이 스페로우 에피소드에서는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이 노선버리아, 그러니까 영국의 중북부 지역이 기독교 처음 복음화되면서 이제 왕궁에 대신들이 모여가지고 왕궁에서 왕과 대신들이 이제 뭡니까 새로운 그리스도교, 이 기독교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먼저 개종한 신하가 일어나가지고 왕한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말하는 거 아니요? 바로 참새의 예를 들어서 말하게 됩니다. 왕이시여, 지금 밖에는 겨울입니다. 오늘 이 안에서 따뜻한 곳에서 따뜻한 화로 뿌리는 이곳에서 우리 뭡니까 대신들이 왕을 모시고 대신들이 좋은 술을 마시며 음식을 먹으며 좋은 분위기 속에 있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따뜻하고 온화한 지역이죠. 그런데 밖에서 참새 한 마리가 세상에서 가장 빠르다는 그 참새 한 마리가 창문 한쪽을 통해서 휙 돌아가지고 홀 안에 머물러 가지고 다른 쪽으로 휙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빠른 참새가 우리가 있는 이 홀 안에 있는 시간은 바로 in the twinkling of an eye, 눈 깜짝할 사이인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 인생도 지상에 사는 동안은 눈 깜짝할 순간이 지나지 않습니다. 고로 구원을 보장해 주신, 영원성을 보장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안주하도록 합시다. 이 말에 감동을 얻어가지고 왕이 먼저 개종하게 되고 그러자 많은 백성들이 개종해가지고 노선벌야가 급속도로 뭡니까 기독교화 되었다 하는 그런 일화가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고대 시를 지나간 중세 문학에 들어가지고 유명한 뭡니까 로망스의 대표작을 보게 되는데요. 이 가인경과 녹색기사,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이런 작품이 있게 됩니다. 이 작품 속에서 주인공인 이제 Sir 거인경인데요. 이 거인경이 기이한 모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녹색기사, 반 거인이고 반 인간 같은 그 녹색기사가 궁궐에 와가지고 목베기 게임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경이 참여해가지고 먼저 그 몬스터의 목을 베지요. 그 전 조건이 1년 후에 이제 그 괴물 같은 인간이, 괴물 같은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내리치는 도끼를 맞아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목베기 게임인 거죠. 먼저 목을 치게 하고 그 다음에 1년 후에는 자기가 목을 내놔야 하는 겁니다.
그럼 보니까 절대 전명의 운명관, 그런 운명관이 들어있는 작품이 되겠는데요. 이제 거인경이 이제 그 녹색 기사가 떠나고 궁궐 안에서 거의 1년가량을 11개월가량 머물게 됩니다. 그 머물게 되면서 이제 1년이 가까우면은 자기는 1년 후에는 목을 내놓고 그 녹색 기사가 친 도끼에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궁 안에 있게 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긴장이 쌓이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시간이 흘러갈수록 초가 타들어가시 아주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 거인경의 내적 긴장감, 다급함, 운명을 눈앞에 두는 그런 뭡니까? 아주 그런 그 초조한 모습을 그리지는 않습니다. 시인은 대신에 궁궐 안에 있는 이 거인경, 궁궐 밖에 있는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거인경의 내적인 긴장감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내적 밖의 계절이 변하는데요. 다시 봄이 오고 꽃이 피고 여름이 오고 아주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변해가는데 가을에 오면서 갑자기 뭡니까? 표현 톤이 달라지게 됩니다. 갑자기 가을이 도래했고 그리고 늦가을로 들어서 가지고 땅이 건져지면서 단풍들이 뭡니까? 이제 떨어진 잎사귀들이 바람에 날리게 되고 거센 늦가을의 바람, 겨울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시인은 어떻게 표현한 건요? 로데의 윈데 오브 더 웰킨다 오라스텔레스 위스터 쏜나 성난 바람이 하늘에서 태양과 싸우고 레스텔레스, 레슬스 현대어 비슷하죠. 싸우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이 지나고 겨울로 옮아가는데 순조롭게 변한 것이 아니고 뭡니까? 전투 이미지. 늦가을 바람과 초겨울 겨울 바람과 겨울 태양, 마지막 희미해지는 약해지는 태양과의 싸움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절이 순화하는데 뭡니까? 성남 바람과 태양이 싸우는 걸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투적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데요. 전투적 이미지, 전투적 이미지를 그리는데 결국은 뭡니까? 성남 바람이 노쇠에 가는 태양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제 늦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거인은 이제 뭡니까?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1년이 다 가기 때문에 이제 나가서 자기 목을 바쳐야 되거든요. 그런 건 아주 절대절명의 순간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보게 되면은 이제 밖에서 거인은 안에 있습니다만 밖에서는 자연의 사이클이 여지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inevitability, 불가피한 필연성, 그 다음에 irresistibility, 불가항력. 불가항력이고 뭡니까? 불가피한 힘이 뭡니까? 거인경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누구도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이 같은 운명의 시간, 그죠? 운명의 시간. 운명을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이같이 이 시간을 넣어가지고 계절의 흐름, 시간의 흐름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의 작중 인물의 내적 감정을 표현하게 되는데 그대로 표현한 것이 아니고 현대 작가들 대부분 경우 많은 경우 내적 심상태 표현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요. 이 경우는 전혀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만 밖에서 자연 사이클이 변하는 것을 아주 전투 이미지를 써가지고 긴장감 있게 표현하는 것. 그게 바로 밖에서 변하는 그런 자연 환경의 모습이 거인의 내적의 뭡니까? 심리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문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로데어, 윈데 오브 더 웰킨나, 오라스텔레스 위스 쏜너, W 반복되어 있죠. 바로 그러니까 문학적인 기법이 둔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중세 시대를 지나가지고 17세기에 형이상학파 시 한 사람인 앤드류 마벨의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앤드류 마벨은 이 형이상학파 시로 속하는데요. 이 형이상학파라는 시가 이제 17세기에서 그런 사조가 있게 되는데요. 이 철학적인 의미를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 종교성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기발한 착상, 아주 기발한 뭡니까? 이 아이디어, 생각의 착상을 투입시킨 것이 바로 이 형이상학파 시로 보게 되는데요. 이 시는 우리가 그 원드러, 방랑자, 인생 무상을 노래한 시, 이 방향이 다릅니다. 이 고대 영시라 할지, 주로 고대 비가에서는 이 시간이 더없이 흘러가게 되고, 인생에 있어 지상에서 인생의 시간은 그 기쁜 순간, 즐거운 시간도 순식간에 지나기 때문에 그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 세계로 들어가자. 이걸 다루고 있는데요. 이
앤드류 마벨의 뭡니까? 이 투이스 코인 미스트레스, 나의 수줍은 여인에게 이 시에서는 그게 아니고요. 바로 뭡니까? 카피 디엠, 현재를 즐겨라. 이 모토입니다. 카피 디엠, 카피 디엠. 한국에서 보면 가끔 뭡니까? 어떤 상가 이름도 뭡니까? 커피집 하우스도 뭡니까? 카피 디엠, 현재를 즐겨라 이런 말 쓰는데요. 이 말도 역시 뭡니까? 서양 뭡니까? 표입니다만은 이게 동양에도 뭡니까? 뭐 노스는 옷에 젊었은 옷에 뭐 현재를 즐겨라. 얼마나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서의 뭡니까? 생각, 개념의 공통성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트위스 코인 미스트레스에서는 어떠한 내용관이요? 한 젊은이가 고귀한 가문의 뭐 귀부인이라 할지, 뭐 귀부인이 뭐 자녀라 할지, 딸이라 할지, 그 귀부인한테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을 고백하는데 이 젊은이의 사랑의 고백의 표현이 아주 절묘합니다. 이 형이사파 시인들 중에서는 콘시트가 들어있게 돼요. 자, 그들은 뭔가 아주 고귀한 부인이고 그대와의 사랑이 내가 수많은 표현, 아름다운 문학적인 표현이랄지 그런 표현을 써가지고 얼마든지 당신을 품격에 맞게 그런 표현을 써가지고 뭡니까? 내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눈 하나를 표현하는데 100년을 소요할 것이며 가슴을 뭡니까? 표현하는데 칭찬하는데 100년을 소요할 것이며 이와 같이 뭡니까? 과장법을 써가지고 쭉 이끌어가요. 그 정도로 당신은 나의 사랑의 표현을 받을 만큼 품격 있는 부인이고 귀한 부인이다 이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없다 이것이죠. 우리들은 시간의 유한성에 잡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결단을 해야 한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귀한 사랑을 품위 있게 논할 수 있지만은 여유 있게 우리가 사랑의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지만은 문제는 시간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의 긴박성, 우리 짧은 인생이 휙 지나가버리는 거,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그때 쓰는 말이 바로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이 표현이 바로 뭡니까?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To be or not to be 하고 뭡니까? 뭐 4월은 잔인한 계절, 많은 영문학서의 중요한 표현이 있게 되는데요. 이 표현 또한 역시 영미권에서 아주 많이 인용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But at my back, I always hear time's winged chariot hurrying near. 이게 아주 재밌는, 아주 그 심오한 표현이다. 이거 심오한 말은 좀 어색합니다만은 아주 그 뭡니까? 멋있는 표현이죠. 자, but at my back. 자, 내가 얼마든지 고귀한 뭡니까? 표현을 써가지고, 귀한 부인을, 차분히 시간을 가지고 고귀한 표현을 써가지고 사랑을 우리가 전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런데 but at my back 내 뒤에서 나는 항상 듣고 있습니다. 시간의 time's winged 시간의 날개에 달린 마차가 hurrying near 황급히 다가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멋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시간이 없다 이거예요. 그때 그 시간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지만 내 뒤에서 뒤에서 나는 항상 듣고 있습니다. 시간에 날개 달린 마차가 황급히 가까이 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게 이제 타임스 윙드 체리어트가 무엇인가? 이것은 뭐니까 시간도 빨리 흐르는데 거기에 날개까지 달아버렸다 것이죠. 얼마나 빨리 흐르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니까 이제 신화적인 요소가 듣게 된 것이죠. 신화적 요소. 이 작가들은요, 이 기독교랄지 뭐 불교에서 마찬가지고요. 불교랄지 그러니까 신화, 종교 이런 거에서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그걸 적용하게 되거든요. 자, 어떤 신화적 요소인 거 아니요? 타임스 윙드라는 것은 무엇인 거 아니? 이 뭡니까? 신들이 움직일 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올 때 신들이 움직일 때 바로 뭡니까? 뭐 유니콘이랄지 그 신화 속의 동물 있지 않습니까? 그 말들이 할지 혹은 신들이 우주 공간을 날아다닐 때 타고 다니는 것이 바로 뭡니까? 타임스 윙드 체리어트거든요. 윙드 체리어트. 날개 달린 마차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이제 메타포를 써가지고 타임스 시간에 날개 달린 마차. 그럼 우리 머릿속에 뭡니까? 상상 속에서 우주를 마음껏 날아다니는 신들, 뭐 아폴로시랄지 제우 신들이 뭡니까? 마차, 날개 달린 마차를 타고 우주 공간을 쏜살같이 나른다 이것이죠. 얼마나 시간이 빨리 흐른가를 감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강한 표현을 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같이 자, 타임스 윙드 체리어트. 그리스 신화에 나온 신이
날개달린 마차를 타고 우주국을 휙 지나간다. 시각적 이미지죠. 시각이 강한 시각이 표출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아주 빠른 날개달린 마차가 빨리 지나갈 때 소리가 어떻겠습니까? 예. 소리가 콩고스같이 휙휙 지나 소리가 나겠죠. 그 소리, 히어, 듣노라 소리. 그랬습니까? 청각이 듣게 되죠. 그래서 이 한 짧은 구절에가 이 청각과 시각 두 개가 합쳐있게 된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시적인 표현으로서는 공감각, 시네스시아 이런 표현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이 구절을 뭡니까? 예, 묵상해 보면은 상당히 재밌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시간이 빨리 흘러버린다. 시간이 빨리 흘러버린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크로노스죠. 예. 물리적 시간. 문제는 이 크로노스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시간이 이어져 빨리 흘러버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빨리 흘러버리기 때문에 이때를 놓치면은 우리가 사랑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하면서 결단을 하라 이것이죠. 기회. 그리고 보니까 결단은 때.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때를 즐기자 이것이죠. 기회 때. 알겠습니까? 카이로스가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시는 뭡니까? 크로노스 시간을 제시하면서 카이로스로 뭡니까? 상승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이 시인들은 이 소재를 다루는 데 있어서요. 예, 특히 시간의 예 같은 경우는 소재가 됩니다만은 그게 주제로 심화돼 가지고 자기가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뭡니까?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시적 뭡니까? 목표점이 확인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같이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영문학이란 무엇인가? 작가는 표현을 통해서 뭡니까? 자기의 의도 주제를 표현한다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상징, 문학에서 중요한 상징 있지 않습니까? 상징성, 상징. 이 상징을 작가들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문학적인 작품 표현에서 어떻게 상징성이 드러나게 되는지 그러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